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춥고요. 내일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 따뜻한 옷차림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안정 성공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한번 더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한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 이렇게 돼 있고요. 선고 직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응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고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86억 그리고 적극적 제공이다. 승계위의 대통령의 부정청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지난해 2.3%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침체 속에 나홀로 성장. 그러니까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나홀로 성장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사상 처음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그리고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는데 UV자 형태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인데 중국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서울 압구정 아파트값 평균 3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그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평균 30억에 육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전국에서 10억 이상 평균 가격을 거래한 아파트 그걸 동으로 따져보니까 110개 이상 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윤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고인가 아니면 봉합인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입양은 쇼핑이 아니다. 역시 어제 신년 기자회견, 이른바 정은희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왔던 반응, 어떻게 보면 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준법 감시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재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사면 장사입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미국 현지 시간 따져보면 하루 정도밖에 안 왔어요.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100명 가까이 사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비스트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면 장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몇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에 벌써 들어가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질문이 어제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윤석열, 정치 염두에 안 뒀을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지금까지 여권 내에서 나왔던 지적하고 좀 다릅니다. 정치 염두 안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요,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거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죠? 다시 큰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요. 야권 잠룡 사전 차단 포석이 아닐까. 이 부분은 해석입니다. 뭔가를 사전에 딱 막아버리려는 거 아닐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원전 감사 그리고 수사 정치 목적 없다. 그럼 원전 감사는 이게 감사원장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감사원장 역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권에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내용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여긴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공격했던 여당, 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 신뢰에 곤혹스럽게 됐다. 뭔가 지금까지 여권에서 나왔던 발언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요. 여기 보면 수사, 감사 모두 정치적 행위다. 맹비난했던 여당과 대통령의 인식이 다른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일각의 얘기를 싣고 있는데 이거 뭐 당청이 제대로 뭔가 의견 소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여권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층이 어디 있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확실하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검사들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확실하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그런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신영민 전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갈등을 봉합을 하는 수준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어저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2시간 넘도록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조를 보면 예. 원론적 원칙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많은 이슈에 대해서 네, 원칙적 얘기를 한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론에 기반한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문제, 금방 앵커가 제기하신 문제도 똑같습니다. 원론적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검찰총장들이 있었지만 예. 검찰총장직을 이용을 해서 대선 이렇게 직코스로 간 사람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경우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만두고 그보다 아랫단계 선거에서도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간 사람은 그게 아주 드뭅니다.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이 얘기는 원론적 원칙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1등까지 하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그 앞으로의 결정, 처신을 바라보겠다. 당신은 나의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나의 부하다라고 지금 딱 못을 박는 거죠. 그럼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한 건가요? 그렇게 지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이 고민 내지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게 공이 넘어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이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예.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추미애는 가고 예. 박범계가 오는데 박범계 신임 장관과 당신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냐라고 분명하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 내가 가는 방향은 검찰 개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굉장히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한마디에 예. 녹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자, 조동 평론가는 이 대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일관되게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과 윤 총장 간에는 그 교감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유가 예.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가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거를 중간에 마치고 나가서 야당으로 가서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뒤에서 앞에서는 신뢰한다 그러고 뒤에서 여당 의원들 동원해서 예. 자기를 공격하고 쥐잡듯이 잡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대통령 뜻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과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분도 버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 조직을 장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 그 온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참모들한테 임명을 했으면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온화한 스타일이 잘 나갈 때는 예. 국민 지지율 80% 이상을 뭐 상회하면서 빛을 발하지만 위기 시에는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예. 때로는 더 나가서 무능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리더십 스타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지켜보다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된 거는 예. 이제 임기 마지막이고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가운데 이 서울 부산이라는 재보궐선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레임덕이 뭐 바로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자기가 평상시 생각했던 방향대로 민심에 좀 부합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주장했던 한명숙 사면이라든가 정치인들 예. 윤석열을 뭐 예를 들면 정치한다고 공격했던 거 원전 감사 그다음에 뭐 정치 검찰 뭐 이런 프레임들을 다 부정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 지점에서는 내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 보고 개입을 하셨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예. 조동 평론가 하나를 좀 더 질문 추가로 예.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지난해 연말 추미애, 윤석열 두 인물의 갈등 너무 극한에 달았거든요. 그리고 징계 절차까지,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징계 수위가 그 당시에 사실은 정직 2개월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임 결정이 나올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어제도 분명히 그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총장을 해임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윤석열, 추미애 두 분이 또 자기 스타일이 강한 분이고 예.
둘 다 이렇게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대통령 입장에서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연말에 불러서도 둘이 상의 잘해서 검찰개혁 완수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 이걸 이제 대통령 스타일에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니들 왜 싸워 이렇게 얘기는 못했고 지켜보는 이제 단계였는데 예. 대통령 스타일 잘 보셔야 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결국 자기가 덜 신뢰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만들 사람한테는 말을 아주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올랐는데 사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추미애를 내쳤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당 의원들 전체한테 지금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한테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을 위해서 싸웠는데 윤석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네 이렇게 보일 건데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해서 윤석열한테 말은 좀 이렇게 더 경고하는 것도 좀 보이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현재 아직까지도 사퇴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추미애 장관 같은 게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저는 해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있어가 저래 버티고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여도 놓쳤고 우리도 많은 부분을 놓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장희찬 평론가. 지금까지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정치하는 거 분명하다. 국민 다 안다. 이걸 모를 리가 없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면 계속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사실 좀 곤혹스럽게 된 인물들이 몇 명 떠오릅니다. 가장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또 이 원전 감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들어서 윤석열 그리고 전광훈의 냄새가 난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비판을 했죠. 아주. 그리고 이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친문이라고 부르는 주류의 국회의원 중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위원장을 이 비판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예. 그런 지경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선을 그으면서 두 사람에 대해 나름의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요. 물론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당은 따로 역할이 있다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되도록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더욱더 견제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이 연초의 분위기, 이 설 민심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 전국이 끝나고 재보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 여러 가지 정치적 화두가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때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을 다시금 재개하게 될 때, 예. 최재형 원장에 대한 비판을 재개하게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뜻과 여당 주류의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게 지지자들에게 저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류 지지자들 또한 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예. 정권 말기에 이런 지지자와 대통령 사이의 일체감이 조금 옅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임덕의 전조현상으로 또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지지자와 대통령 사이에 이 교감이 멀어지지 않도록 예.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대통령과 지지자 사이에 교감 역할을 하지 않고 더 강하게 윤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민주당의 정치 또 청와대의 정치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요 질문 좀 짧게 답을 좀 해주세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해 연말 하반기 이후에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권 또는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적 위상이 커지고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이런 거를 보더니 이건 부작용만 났다. 차라리 때리지 말고 신뢰한다. 현 정부의 총장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낫다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정 부분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시행착오를 몸으로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 커지고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놔두는 것보다는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의 키워드는 전 탈정치라고 봅니다. 예. 탈정치 선언까지도 고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적 국면에서 너무 뛰어드는 것보다 정치와 약간 거리를 두면서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쪽에 주력하는 것이 이 청와대 임기 후반에
전체적인 컨셉으로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쟁점, 어떤 인물이 부상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다. 뭐 이렇게 좀 들립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한 가지였습니다.